집값이 오른다는데 왜 매물은 늘어날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오른다고 해서 달려들 때 얼른 팔자, 기회를 줄 때 팔자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서 집값 고점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올 초부터 집값이 반등이 나온 것은 집값이 22년에 급락해서 매물로 나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회가 오면 낮은 가격으로 사려는 분들이 눈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아, 이건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욕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보고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불법이고 기분 나쁘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자기에게는 좀 관대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아파트 매도 물량 집계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매물 총 합계가요 25만 채에 가까워졌는데요. 전세 물량도 소화가 다 안 되고 계속 증가 추세인데, 올 초부터 반등하던 아파트 값이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9월 기준에 7만 7천 건이 넘었죠. 2020년 10월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롭게 또 경신한 겁니다. 서울만 이런 것은 또 아닙니다. 경기 지역 매물도 13만 9,800건이 넘었습니다. 인천은 3만 2천 건이 넘었죠. 역시 경기와 인천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매물량이 그만큼 많습니다. 집값이 오른다는데 왜 매물은 늘어날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오른다고 해서 달려들 때 얼른 팔자, 기회를 줄 때 팔자라고 하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서 집값 고점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매도 물량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더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 물건은 어떨까요? 수도권 전체 전세 매물은 32만 7,800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들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죠.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올해와 내년에 주택건설 인허가 그리고 착공이 감소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가 번지기 때문에 집값이 또 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이야기에는 저는 50%는 동의를 합니다만 50%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느냐? 공급이란 게요, 새 아파트의 공급만 공급은 아닙니다. 구축의 매도 물량도 일종의 공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축이든 신축이든 무주택이신 분들이 진입하는 주택은 그냥 공급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에는 서울의 경우 신축 공급이 좀 줄어들지만 내후년 25년에는요 다시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른다, 이런 말에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홈을 보니까 내년 24년에는 서울 입주 예정 세대 수가 한 1만 6,600가구 정도인데요. 25년이 되면 다시 상반기에만 3만 1,000가구가 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 서울시 통계로 보자면 2025년 한 해 입주 물량이 6만 가구가 넘는다고 보는데요. 이 정도면 일시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런 거에 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도는 또 어떨까요? 경기도는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경기도의 올해 하반기 7만 1,000가구 정도 공급인데요. 내년에는 무려 11만 3,700가구가 넘게 공급이 됩니다. 인천은 또 어떻습니까? 인천은 내년에 3만 1,900가구가 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요, 새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집을 사줄 사람들이 부족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 집 사줄 사람이 부족하냐?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라고들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살 사람들, 이른바 중산층의 주택 수요 욕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나름의 대출을 끼워서 이미 집을 사신 분들은 상당수 계십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욕구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유효 수요층이 얇아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 공급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경기도에 분양하는 것도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 공급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에, 특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더 뛴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자꾸 공급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 중서민층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거 안 먹힌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홈쇼핑에서 매출이 언제 가장 많이 오르는지 아십니까? 자, 5분 남았습니다. 5분이 지나면 이 제품은 이제 홈쇼핑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라스트 워딩이
구매 버튼을 누르게 합니다. 자, 이거와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5분이 지나면 다시 홈쇼핑에서 볼 수 없다던 그 제품 일주일 뒤에 또 나옵니다. 무슨 말 하면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다시 긴급 편성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호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지나면 정말 이 제품은 홈쇼핑에서는 못 만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런데요, 1년 내내 이런 식입니다. 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수요 공급 측면 외에도 또 있죠. 금리죠. 그리고 경제 성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전망이 지금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지난 9년간 주기장창 올랐는데요. 가장 가파르게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올랐던 시기가 2019년부터 21년 사이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자면 2013년 1월부터 21년 10월까지는 거의 9년간 아주 긴 시간 올랐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이 2%를 밑도는 저성장 국면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뭐가 받쳐줘야 집값이 더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저성장이 되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재화가 뭘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가장 큰 금액이 묻어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사람들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제는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가면 이게 다시 수요는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집은 불황기에 사는 것이 좋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더 싸고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올 초부터 집값이 반등이 나온 것은 집값이 22년에 급락해서 매물로 나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 심리가 붙어서 반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데드캣 바운스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수요자분들이 관망하는 자세로 돌아섰고 또 현금이나 자금력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회가 오면 낮은 가격으로 사려는 분들이 눈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가 얼마를 찍었다,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같은 아파트에 보통 입주민끼리 단톡방 같은 게 있어서 커뮤니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톡방에서 보통 담합들을 합니다. 얼마 이하로는 집 내놓지 말자, 뭐 이런 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단톡방에서 열심히 글도 올리고 참여도 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집을 팔고 다른 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는데 그곳에서도 또 그런 식으로 단톡방에서 담합 아닌 담합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사 가려던 그 동네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지니까 그 단톡방을 욕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 이건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치! 뭐 이러면서 욕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보고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면 정당하고 남이 하면 불법이고 기분 나쁘다.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자기에게는 좀 관대합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하더라도 아파트,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은 관대하면 정말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호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매물량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